우리 모두 주식 투자 자금을 가지고 있죠. 사람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몇백만 원부터 몇억 원까지 말이죠. 10억 넘게 투자 중인 분들도 계시고 정말 돈이 없어서 1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몇백만 원부터 몇억까지일 겁니다. 이 주식 투자 자금의 의미, 이것은 투자 자금이 2배, 3배 이상으로 불어날 때까지 적어도 몇 년간의 긴 시간 동안에 그 돈이 없어도 생활에 나가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여유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중인 그 자금이 그런 성격의 자금이 아니라면 투자 종류 중에서 가장 변동이 심한 이 주식 투자 기간 동안 심한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내 돈이 아니면 몇 년 동안 묻어도 되는 돈이 아니면 주가의 등락에 마음고생을 해요. 누구를 막론하고.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감정이 오르내리는 것은 정말 매우 소모적인 일입니다. 또 주식 투자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오랫동안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말거나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주가의 이 변동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주가가 결국에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당장은 상승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오릅니다.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그 기업의 주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어요. 주가가 당장은 떨어지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떨어져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면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고 매출과 이익이 떨어지면 기업의 가치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B2라는 말이죠. 다들 알고 계시죠? 빚을 내서 투자. 근데 그 빚을 어디서 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돈은 매달 이자만 정확히 낸다 그러면 그 정도 능력만 있으면 각자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이 주식담보대출은 갚을 능력이 있다 그래도 아예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마세요. 올 들어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째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가 매수에 나서는 개인들이 몇 년을 묻어둬도 되는 돈, 자기 개인 돈이 아니라 B2, 빚을 내서 투자하는 돈이 4천억 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발 우리 실린 가족분들은 이 4천억 원 중에 여러분들 아무도 없겠죠? 저는 꼭 그러길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투자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신용융자까지 활용을 해서 특히 2차전지 등의 이 대형주 매집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지금 6거래일간 2조 5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집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몇 년 동안 묻어도 되는 돈, 그렇다면 참 잘하고 계신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4천억 이상이 B2예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잔액이 지난해 12월 29일, 지난해 말이죠. 17조 5,584억 원에서 이달 8일 17조 9,349억 원으로 5거래일 만에 3,765억 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18조 원 돌파가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신용융자는 지난해 10월 23일, 그때가 18조 2,268억 원 그 이후에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에요.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죠. 지난해 11월 6일 날 그때 비교하면 1조 3,582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특히 올해 신용융자 잔액 증가 속도가 코스닥보다 오히려 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9조 166억 원이던 코스피 신용융자가 이달 8일 9조 3,219억 원으로 3,054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코스닥의 신용융자 잔액은 8조 5,419억 원에서 8조 6,130억 원으로 711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코스피에서는 3,054억 원이 급증했고 코스닥에서는 711억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개인들이 올해 들어서 B2에 나서는 것은 앞으로 증시 반등을 염두에 두고 연초 하락장을 대형주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돼요. 대형주 매수의 기회, 좋아요. 근데 그게 내 돈이어야 말이죠. 저는 우리 여러분들은 다
내 돈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또 몇 년을 묻어도 되는 돈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든든해요. 주가 떨어져도 걱정을 안 해요. 올해 초 코스피가 3.54% 하락하는 사이에도 개인은 2조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어요. 반면에 기관 투자가는 같은 기간 3조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는 4,5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개인이 올 들어 코스닥의 순매수 규모는 630억 원에 그칩니다. 신용거래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보면 비투 자금은 테마주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문제는 비투가 늘어나고 테마주 등의 이 투자로 몰릴 경우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그게 문제입니다. 개인이 올해 들어서 매집한 업종은 주로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예요.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두산로보틱스, 삼성 SDI가 지금 상당히 많이 주가가 떨어졌어요.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기아, SK이노베이션,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등을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하는 이 개인의 기대와 달리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첫 거래일인 2일 하루만 0.55% 상승한 후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투자 전문가들은 증시에 뚜렷한 호재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인 만큼 빚을 내서 주식을 사기에 앞서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한 4%, 5%, 또 마이너스 통장, 또 은행에 그냥 신용대출 한 6%, 7, 8%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보다 연 평균 이자가 좀 떨어진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매달 낼 수 있는 이자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대출 받는 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주식담보대출을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 밥 한 끼 먹어도 다들 카드 쓰죠. 10,000원짜리 밥 먹어도 그냥 카드. 현금을 쓸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카드를 사용한 대금이 일시불로 계산하면 몰라. 근데 그게 3개월, 5개월, 10개월 이렇게 분할이라 그럽니까? 할부를 끊지 않습니까? 그 할부 이자가 엄청난 겁니다. 저는 할부를 끊어본 적이 아예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게 연간 한 10% 이상 넘어가죠. 아마 15% 전후가 될지 몰라요. 아마 상당히 센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할부를 끊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부로 끊어야 된다면 아예 그 물건을 사지 마세요. 아예 카드를 쓰지 마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시불이라면 이자가 없죠. 한 달로 그냥 갚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할부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신용카드사도 주식에 투자 일부 합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연 10% 이하의 수익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 국민들한테 카드 할부 사용하게 되면 이자가 몇 프로예요? 약 15% 생각을 해봅시다. 연체되면 20% 넘어가겠죠? 15%면 카드사들이 주식에 투자해서 연간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그거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일시불이라면 몰라도 3개월, 5개월 이 이 할부를 절대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자가 엄청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간 주식 투자 수익률을 10%에서 15%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 정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할부로 끊어서 이자를 카드사에 연 15% 이상씩 낼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